네, 조금 전 발표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에 나설 축구대표팀 선수들과 관련해서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황선홍 감독, 비록 임시 감독이지만 오늘 발표까지 하기에 부담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신 거랑 명단 공개랑 잘 맞았습니까?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과 구상을 가지고 이번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두 경기를 치를 것이냐, 그 계획을 먼저 짜는 게 우선시 됐어야 될 겁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수를 맞춰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경기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또 연락을 통해서 충분히 선수의 컨디션이라든가 몸 상태를 확신할 수가 있지만 예.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직접 보기는 제한적이잖아요. 네. 황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선수를 발탁할 것이냐 코칭 스태프끼리 회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황선홍 감독 자체가 대표팀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 팀도 병행을 예. 하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예상했었던 명단과 일치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예상 외에 발탁된 선수들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황선홍 감독이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엔트리를 짰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말씀 이제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하고 역시 최대 관심사는 이강인 선수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였는데 합류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찬반 여론이 팽팽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이강인 선수는 개인적인 소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강인 선수가 발탁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이강인 선수의 발탁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두 선수 사이에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도 몇 차례 나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날아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또 주장으로서 이강인 선수를 이제 품어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선수 사이에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봉합을 했느냐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봉합을 했느냐가 예.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화해 모드를 연출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안 뽑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황선홍 감독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발탁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강인 선수의 실력에는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황선홍 감독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강인 선수와 호흡을 맞췄고 또 금메달도 땄잖아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아시안 게임을 돌아봤을 때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세가 돼서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도 물론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표팀 명단에 합류가 되어 있는 선수들 정우영 선수라든가 또 백승호 같은 선수들도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본인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태국과의 두 경기를 싸우겠다는 구상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구상에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많은 득점을 넣었던 정우영 선수라든가 또 중앙 미드필더로 꾸준히 일 많이 했었던 백승호 선수 또 박진섭 선수 이런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는 누구보다 황 감독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아마 대표팀에서 하던 모습대로 플레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지켜보고 장점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면 이번 월드컵 예선 두 경기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도 있겠죠. 예. 네. 앞서 그래도 갈등이 좀 있었던 만큼 황 감독의 이 시급한 숙제는 내분 봉합일 것 같은데 운영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두 선수끼리 얘기를 잘했다는 거, 그리고 대표팀에 헌신하기로 했다는 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빚어진 것도 기본적으로는 대표팀의 기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어떤 약속을 가지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팀이 운영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떻게 팀을 운영해 갈 것이냐에 따라서 예. 팀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은 벌어지지 않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들어가서 아마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부터 얘기를 할 거고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임시로 이 2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임시로 꾸려져 있잖아요. 예. 아마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지금 코치로 합류한 선수들도 다 대표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월드컵도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또 지난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과 함께 일했었던 마이클 김 코치도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선수들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좋은 선수들이고 경험 많고 또 뛰어난 선수들이잖아요.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선수들은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갈등 논란이 있은 이후에 보도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중재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기사가 나왔는데 뭐 사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강인 선수를 선발한 이후에 다른 또 이강인 선수보다 선배들이 또 있을 텐데 그들과의 어떤 화합이 물론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보도에 나온 그 사건으로 본다면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 결과로 한번 봐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긴 시간 동안 우리 대표팀과 함께 해야 될 선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나이로 봤을 때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되는 선수거든요. 예. 이런 일 하나로 인해서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될 수 있는 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젠가요? 그 이름을 한글 이강인 선수 이름 있는 유니폼을 입고 뛴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랭스와의 경기였는데 네.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차원에서 네. 한국에 대한 마케팅을 철저히 합니다. 예. 이번 시즌에만 벌써 두 번째 한글로 적힌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요. 아. 지난번에는 이제 두 번째 유니폼 때 하얀색 유니폼에 한글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 예. 이번에는 홈 경기로 랭스와의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홈 경기 유니폼,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니폼에 한글로 적힌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구단이 지금 강남의 가게까지, 그러니까 아. 유니폼 샵까지 크게 열 정도로 파리 구단 자체는 우리나라의 지금 진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어제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랭스와의 경기는 이제 구단 어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파리가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만 예. 이강인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 자체가 챔피언스리그와 리그를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 짧은 휴식 속에서 계속 경기가 이어지면서 여러 선수들의 컨디션이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음바페 같은 선수는 이제 선발로 나오질 않고 일단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강인 선수는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는 그래도 좋은 몸놀림 보였고 또 자신의 기량을 그라운드 안에서 충분히 펼쳐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합류를 못했거든요. 부상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뭐 심각한 부상인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약 6주 정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6주. 4월 달 정도 돼야 아마 그라운드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당할 때 제가 또 그 경기를 중계를 중계했어요?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황희찬 선수가 뭐 특별히 경합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졌다거나 예. 아니면 또 폭발적인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아. 황희찬 선수가 원래 햄스트링 쪽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부상 빈도가 잦은 편인데 황희찬 선수도 그 부상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또 이렇게 길게 다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예. 이번에 해외파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 기본이고 김민재, 황인범, 조규성 선수까지 다 그 소집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발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김문환 선수가 지난 월드컵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했잖아요. 예. 크리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김문환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되거나 중용되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김문환 선수도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요. 예. 백승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네, 백승호 선수도 지금 잉글랜드 2부 리그인 버밍엄에 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백승호 선수도 대표팀에 올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안 게임에서 같이 활약을 했잖아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예. 다수가 이번 대표팀에도 우리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합니다. 조규성 선수는 아시안컵에서 마음고생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좀 마음이 다를 것 같은데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규성 선수가 본인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표팀 전체를 봐도 조규성 선수가 컨디션을 살려줘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소속팀 돌아가서 이제 리그 경기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때요? 여전히 그 아시안컵에서의 여파가 좀 묻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규성 선수 역시도 계속해서 이미 좋은 활약을 하고 그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까지 성공한 예. 좋은 선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런 선수들은 어느 기점이 되면은 컨디션을 회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어허. 그리고 또 우리 대표팀 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소속팀 돌아가면은 남은 시즌 잘 치를 수 있으니까 우리 대표팀을 봐서라도 조규성 선수가 이제 좋은 활약하기를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또 주목할 만한 점이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주민규 선수가 합류를 했어요. 그동안 유독 이 태극마크와 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한을 풀게 됐네요. 네, 드디어 주민규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예. 이번 그 대표팀 명단을 봤을 때는 각 포지션별로 2명 정도를 황선홍 감독이 심사숙고해서 발탁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라이커 포지션 공격수 자리에 조규성 선수랑 주민규 선수가 발탁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주민규 선수가 대표팀과 연이 없었어요. 예. 네, K리그에서 계속해서 뭐 최고의 골잡이로 활약을 했지만 대표팀 감독이 주민규 선수를 발탁하지 않은 건 다른 선수와의 어떤 비교에 있어서 예. 다른 선수들이 근소 우위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또 전임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선수를 데리고 월드컵에 가서 활약하는 팀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선수를 발탁하고 또 선발해서 경기에 내보내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주민규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가 더 우리 팀에는 어울린다. 네, 이런 평가를 해서 주민규 선수가 많이 외면을 받았었고요. 예. 네. 크리스만 감독 역시도 그 구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뭐 해외파 감독이나 국내 감독들의 영향은 아니고 그냥 근소하게 실력의 차이가 나서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특별히 건가요? 이제 주민규 선수가 나쁜 선수다, 부족한 네. 선수다, 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예. 다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동료 선수들과의 또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 미뤄 짐작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팀 공격수의 어떤 전체 풀을 봤을 때는 조규성 선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영규 선수가 또 셀틱이라는 스코틀랜드 네. 리그에 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영규 선수의 컨디션도 좋지 좋지가 않죠. 않습니다. 예. 네, 출전도 그렇고 네,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얘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규 선수에게도 이번 대표팀 명단 정도는 네. 주민규 선수에게 드디어 기회가 갈 때가 됐고 아. 네, 역시 대표팀 코칭 스텝은 주민규 선수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황선홍 감독도 기자 질문을 받고 주민규 선수는 뭐 독보적이다. 제로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많은 골 넣은 선수가 어딨냐. K리그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실력을 또 기대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많이 그 실시간으로 저도 그 황선홍 감독의 그 발표를 봤는데 그 댓글도 그렇고 왜 이승우 선수는 안 뽑았습니까?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황선홍 감독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우 선수의 발탁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의 이유였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사한 차인데 못했다. 근소한 차이에서 네, 그렇게 해서 황선홍 감독 역시도 이승우 선수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승우 선수가 지난 주말에도 K리그에서 아주 멋진 골 골을 넣었잖아요. 터트려 줬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첫 번째 개막전에서는 이제 페널티로 골을 넣고 두 예. 번째 경기는 밀집 수비를 깨트리는 이승우 선수의 현란한 드리블로 또 멋진 골을 뽑아내는 모습을 봤는데 예.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누구한테 확실히 얼마큼 밀렸을까요? 장점이 있고 예. 다른 선수들 아마 측면에 배치될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측면에 우리 선수들이 봤을 때는 이번 대표팀에서는 정우영 선수 그리고 엄원상 선수 아마 이 두 선수와 마지막까지 이 황선홍 감독이라든가 코칭 스텝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승우 선수에게도 뭐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대표팀의 문은 그쵸. 열려 있고 그리고
이번 대표팀에 사실 발탁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 발탁이 됐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대표팀과는 거의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도 그렇고 네, 황선홍 감독 얘기처럼 다음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팀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어요, 감독이요. 예. 네, 이제 21일과 26일에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럼 오늘 발표된 선수들은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는 계속 쭉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상의 이유가 있지 않으면 엔트리 변경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또 소속팀 돌아가서 훈련도 하고 또 리그 경기도 치르잖아요. 그럴 예. 때 부상 조심해야 되고요. 예. 부상 없이 대표팀에 합류가 돼서 우리가 아시안컵 치르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대표팀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월드컵 2차 예선입니다. 네. 물론 우리보다 상대 전적이라든가 또 객관적인 전력에 의해서 한 수 아래인 팀들 간의 경기라고 하더라도 예. 이번 대표팀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에 발탁된 23명의 선수가 모두 다 건강히 대표팀에 합류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 2차 예선이 우리나라가 태국과 이제 2연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중국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4경기를 황 감독이 다 지휘하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지금은 예정되어 있는 거는 3월 2경기만 예정이 되어 아, 태국 있고요. 2경기. 그 사이에 대한축구협회는 분명히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예. 네, 그때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겠다. 좋은 감독을 찾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예. 3월 임시감독 체제는 이 2경기로 끝내야 되고요. 예. 네, 다음 6월 달 이제 우리가 마지막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가 있거든요. 그 2경기에는 우리 대표팀을 이끌, 우리 대표팀을 장기간 또 월드컵 3차 예선이라든가 또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가올 대표팀을 만들 수 있는 예. 좋은 감독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찾아내야죠. 태국전에서 황 감독이 너무 잘했어요. 아주 멋있어. 그럼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완전히 고정될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어디까지나 임시감독 체제는 네, 이 3월 달로 종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에게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도 중요합니다만 4월에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지금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할 때 예. 대표팀을 어떻게 원격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할 때만 나타나고 그 과정 자체를 어떻게 지켜보지 않고 그 팀을 이끌어 가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 않느냐라고 많은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황선홍 임시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감독으로 오면서 23세 이하 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아주 중요한 대회를 치러야 되는 선수들은 예. 감독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아이고. 가서 지금 대회를 평가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시를 위해서 이제 어느 팀이 또 임시의 어떤 체제를 맞이하는 이런 쉽지가 총국은 여기서 끝내야죠.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태국과의 있을 경기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